당신의 미움이 이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가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월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으며 마음속에 깊게 고인 앙금들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지 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로 참 쓸쓸하고도 버거운 일이지요. 한때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집안의 기둥이자 사회의 역군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던 우리가 어느덧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젊은이들의 무심한 시선, 혹은 식당이나 지하철에서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억울한 마음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오래된 시골집의 삐걱거리는 문처럼 몸과 마음이 낡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임을 머리로 알면서도 고요한 새벽녘에 들려오는 그 문소리가 자꾸만 서글프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 소리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당신의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차가운 속삭임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자꾸만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스피노자의 이야기는 그 삐걱거리는 소리조차도 거대한 우주의 화음 중 하나이며, 우리가 느끼는 그 분노가 사실은 사물의 참된 원인을 보지 못한 데서 오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대 갈등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입에 올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거나 우리 때와는 너무 달라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하지요. 길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혹은 젊은이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던집니다. 이런 갈등의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가뭄이 들어 낮게 가라앉은 강물 위로 날카롭고 투박한 바위들이 제멋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강물이 풍성하고 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바위들이 물줄기가 얕아지자 서로 부딪히며 거친 소리를 내고 배가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기도 하지요.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보며 분노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를 상상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상상이란 즐거운 공상이나 예술적 영감이 아닙니다. 사물의 참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의한 단편적 이미지만을 진실로 믿는 부적합한 인식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의 행동 하나만 보고 요즘 애들은 저래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수만 가지의 인과관계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정신적 자동장치의 오류라고 봅니다. 우리 신체에 남겨진 단편적인 인상들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들의 무관심 뒤에 숨은 생존 경쟁의 압박이나 그들이 자라온 시대적 환경의 필연성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모른 채 눈앞에 드러난 결과만 보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힘인 코나투스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입니다. 미움과 슬픔은 우리의 활동 역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우리를 외부 환경의 노예로 전락시키지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슬픔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위기인 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담글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어머니의 장아찌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해에는 아삭하고 향긋하지만 어떤 해에는 지나치게 짜거나 식감이 무를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맛을 탓하며 화를 내기 전에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 해의 기운은 어떠했는지, 소금의 양은 적절했는지, 장독이 놓인 자리에 햇살과 숙성의 시간은 충분했는지를 말입니다. 장아찌의 맛이라는 결과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우주에
단 하나의 거대한 실체가 있고 우리 인간이나 세상 만물은 그 실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난 양태라고 설명합니다. 실체는 자기 원인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지만 우리 같은 양태들은 반드시 다른 원인에 의존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듯 세상의 모든 현상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과 법칙에 의해 일어납니다.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변화나 그들의 낯선 행동 역시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소산적 자연의 모습인 것이지요. 근원적인 힘으로서의 능산적 자연은 쉼없이 새로운 양태들을 생산해내고 우리는 그 결과물인 소산적 자연의 풍경 속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어 그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그가 처한 환경과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뜨거웠던 분노는 서서히 식어 관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그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해의 시작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과 공통 개념을 획득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깊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힘, 즉 코나투스가 점점 사라져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상태가 된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코나투스는 단순히 젊은 날의 완력이나 근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멈추지 않는 노력이며 우리 존재의 현행적 본질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역량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일 뿐입니다. 젊은 날의 코나투스가 외부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푸른 줄기였다면 중년 이후의 코나투스는 깊은 대지를 향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지혜의 눈을 뜨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분노나 소외감 같은 수동적인 정서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사물의 힘에 의해 내가 조종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꿈꾸는 능동적인 정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안내합니다.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시선은 배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코나투스를 지키고 보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만 옳다는 옹졸한 아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통 개념의 인식입니다. 내가 평화를 얻으려면 타인도 평화로워야 하며 그들의 행동을 인과관계 속에서 이해해주는 것이 곧 나를 슬픔의 예속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기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존재론적인 전략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온통 주황빛 노을로 물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을을 보며 왜 해가 지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지요. 그저 그 장엄한 빛의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며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이 노을과 같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가슴을 치기보다는 그 빛이 만들어내는 깊은 음영과 평온함을 온몸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보다 삶을 명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매몰되어 남은 생을 한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이해의 폭을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많은 기쁨의 변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명상해 보세요. 남은 생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억울함으로 채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혹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을 이해라는 필터에 천천히 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다 보면 어느덧 꽉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은은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미움이 이해라는 너른 강물에 씻겨 내려가 마침내 평온이라는 깊은 바다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코나투스가 지혜로운 기쁨으로 충만하여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